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독서생물길 모임의 이사장인 임영규입니다. 심사위원 각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결승전 심사를 맡은 추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심사를 맡은 윤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선물길 자문위원 신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에 시작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도시 한칠기 운동, 우리 원주 한도시 한칠기 운동이 주최하고 전국 독서지도교사 연구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인 사단법인 전국 독서생물교 모임이 주관하는 2022 원주시 동아리 독서토론 한마당 고등학교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도서는 우리 원주 한도시 한칠기 운동의 선정 도서인 순례주택입니다. 토론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적 역할,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근거를 들어 반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우리 원주 동아리 토론대회에서 처음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상생협동 토론 333 토론 모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동을 주고받는 교육적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A조 대성고등학교, B조 진강고등학교, C조 행성여고의 팀장 학생이 자기 학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조 대성고등학교 누가 대성고등학교 팀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를 가지고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거죠. 네. 마이크 없이 해도 돼요? 마이크 크게 가세요. 켜고. 네. 나와요. 네. 네, 저희 대성고등학교는 원주의 명문 고등학교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만한 남원주 톨게이트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역사와 좋은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B조는 진강고등학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강고등학교의 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강고등학교를 대표하는 말은 빛이 되어라로, 저희 학교는 천주교 학교로, 명륜이 아니라 명문 학교입니다. 이제 일단은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수업을 들을 기분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도 정말 잘 나오는 편이라서 학생들의 이제 기분이 정말 업되면서 더욱더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데, 정말 좋은 학교니까는 이 토론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어서 행성여자고등학교 대표학생 학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횡성여자고등학교 팀이고요. 횡성여자고등학교는 횡성이 딱 하나 있는 여고로서 오래된 유서와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꿈말이 백합이고요. 백합은 굉장히 예쁜 곳이죠. 백합만큼 예쁜 횡성여고 학생들이 즐비한 횡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자처럼 아름다운 행성여고의 모습을 토론 중에서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고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토론자로서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토론의 정신이 뭘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토론의 정신은 토론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듣는 정청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감동이 있는 그리고 행복한
토론 한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선을 거쳐서 결승에 진출한 모든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A조는 개성고등학교, B조는 진광고등학교, C조는 흥성여고가 한 팀이 되어서 결승전 토론 한마당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A조 제1 발제자 발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로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게 된 대산고등학교 제1발제자 임주영입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소외계층의 범위 중에서 경제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소외계층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충분한 재화가 없으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청 가구소득 10분위 자료를 보시면 소득 1분위에서는 한 가구당 월 70만 원 정도의 돈밖에 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론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가장 크게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확충되어 가고 사회적 기업 자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간단한 예로는 장애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카페나 실제 예로는 탐스슈즈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탐스슈즈 같은 경우에는 인력 확충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사업 자체가 하나의 신발을 팔면 하나의 신발을 개발 도상국에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기에 경제 지원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3초 소요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1조 A 팀의 발제에 대해서 B조와 C조의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조에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 육성으로 진행해 주세요. 반론자를 하시면 됩니다. 4, 5, 6, 7, 8, 9번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유롭게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서서 할까요?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회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장하셨는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로 탐스슈즈 같은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 기업이 아까 전에 서비스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비스도 생산하지만 재화도 생산 판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서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친구가 이어가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준비 안 됐으면 앞에 있는 발제자 가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이어가 주십시오. 네, 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기업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기업으로서의 발전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회적 기업 정의 자체가 기업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을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습니까? 네, 조은희 토론자 해주세요.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운영 비는 따로 이제 마련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사회적 기업의 방식 중에서 국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방식은 정부 주도하에 사회적 기업이 지원되는 상태인데 저는 그 방식이 아닌 L3C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저영리 유한 책임 회사 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L3C란 저수익 유한 책임 회사로 사회적 기업과 이윤 추구를 적절히 섞은 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C조에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조에 준비된 친구 누가 시작해 볼까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희 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그렇게 옳게 시행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들고 온 것은 외국에 있는 L3C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번 그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시리얼 L3C라는 2008년 애틀란타에서 설립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정책 솔루션을 개발하여 아프리카 이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9년 게이츠 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운송을 위해 단열 용기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리얼 L3C에 52만 9,566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게 바로 L3C 방식인데요. L3C 방식에서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L3C 방식은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지만 사회적 기업에 민간 기업이 투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한국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왜 적절하지 않으시는지. 한국의 기업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에서 부담되는 것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어기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누가 더 해볼까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면 여러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러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찾아온 것은 한 4가지 정도 사례인데 아까 전에 시리얼 L3C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냥 사회적 기업 자체가 좀 경제적 소외계층이나 그냥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그리고 정의이고요. 네. 혹시 다른 친구 중에 질문할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소외 계층을 취업을 시킴으로써 어떤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일자리는 이미 생겨난 거고요. 그 일자리에 좀 그런 분들을 많이 취업시키면 그분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커피숍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의 발제에 대한 2, 3조의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2조에서 발제하고 3조와 1조가 주도권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준비됐나요? 네. 제1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주세요. 시간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게 된 2팀 1발제자 진강고등학교 김태범입니다. 우선 소외계층이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저희 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고 무시받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6,700명의 미혼부들이 있고 이 중 20에서 24세인 미혼부들은 약 3,000명, 20세 미만인 가정은 약 400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혼부 가족들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복지시설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34개 미혼부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 중 미혼부들이 1년 이상 지낼 수 있는 복지시설은 총 113개로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미혼부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부들은 아이를 기를 만큼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게 되어 사회적인 시선과 압박에 의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혼부들은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제도는 이제 기숙학교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가족을 위한 기숙학교를 건설한다면 미혼모 미혼부들이 낮에는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있는 타가수에 맡기고 수업을 듣고 밤에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어 미혼모 미혼부들의 교육 문제와 주거 문제, 즉 학력 단절과 육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기숙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폐학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폐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이용한다면 우선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학습을 위한 공간도 확실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몇몇 학교들은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감사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3조와 1조 지적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기숙학교를 따로 만드는 것은 그거 자체가 소외를 시키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기숙학교를 설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소외 계층을 위해 이제 교육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그 소외 문제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과 학교를 지금 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지원금을 말씀하신 거 예산을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다른 친구 답변할 수 있어요. 저 있습니다. 이제 지금 토론은 예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닌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을 말하는 자리이므로 예산에 대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정부에서 적당히 예산을 뽑아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낮 혹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교육 또는 육아가 서로 상충되어 둘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충된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낮 시간에 이루어져야 할 육아 혹은 교육이 그 오후 시간으로 넘어간다든지 특정 한 가지 일정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신 거잖아요. 그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에요. 이 경우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이제 학교의 타가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타가수를 만약 학교 자체에서 운영한다면 전문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미혼모 미혼부들이 이제 육아와 이제 학습을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1조에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1조 최지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학교를 이용하셔서 기숙학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폐학교라는 곳이 보통 젊은 세대가 다 떠난 시골 쪽에 많이 분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도 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도심 중심부에서도 폐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울 쪽보다는 그래도 시골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골로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좀 멀어지는 위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이제 시골 외곽 쪽에서 폐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아직 도심 내부에서도 점점 폐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A조 6번 손주입니다. 일단 폐학교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이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폐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폐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혹시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A조 5번 박의사입니다. 그 서울에서 지금 폐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 통계를 이제 제가 본 그 근거는 이제 뉴스 기사에서 따온 것인데요. 서울 학교 중심부에 이제 서울초등학교라는 중심부에 있는 서울초등학교에서 점점 인구수가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제 폐학교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조의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3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토론하고 1조와 2조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1발제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해 주십시오. 자기를 소개하고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성여고 제1발제자 최가현입니다. 먼저 앞서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소외계층이란 사회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소외계층 중 주거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순례주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수리민의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삶이 급격해지면서 거주하고 있던 순례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들의 무주택,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민간 건설업체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빌라촌과 쪽방촌이 세워진 장소에 임대주택을 세워 주거 공간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면 이때 아파트와 같은 층고를 높이는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토지의 사용 면적은 동일하지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 현재 실거주자들을 우선 입거시키고 향후 임대주택 사용자가 입거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는 평가원의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순례주택에서 순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입주자들을 함부로 선별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진정한 복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평가원들은 단지 임대주택 사용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면 더 나은 사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 평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평균 8%로 한국은 7.2%에 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은 임대주택의 보급률이 향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분 5초 사용해 주셨습니다.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이제 3조의 발제에 대해서 1조와 2조에서 주도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에 손 들었어요? 네?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반론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발제자는 혹시 반론자가 못할 경우에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론자 누가 해볼까요? 1조 4번 김태경입니다. 일단 먼저 임대주택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을 현재 근데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LH 아파트에서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고급형 주택을 출시가 아니고 어쨌든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그 GS가 시공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기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마 뭔가 약간 낙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한 발언과 주제를 제2 발언에서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보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하긴 했는데요. 조금만 꺼내보자면 우리는 지금 순례주택이 나왔듯이 수일이라는 어린 아이와 그 수일의 엄마는 어른과 아이라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관과 성숙함은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나머지 내용은 이따 발표할 때 말씀해 네, 주시고 그다음도 계속 질문해 주세요. 그 임대주택을 빌라촌에서 이 층고 확장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하셨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빌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1층에 주차장을 뚫어놓고 2층, 3층, 4층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인데 그 공간에서 층고를 확장하게 된다면 이 과연 내진이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촉방촌과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낮은 층고의 주택들이 여러 토지에 분포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조에서 주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진광고등학교 신준현이라고 합니다. 쪽방촌과 빌라촌을 이용하여 바꾼다고 하셨는데 기존 이 우선 입주권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건설 기간 동안 어떻게 제어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분들을 위한 방안 마련은 제2 발제자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준비됐나요? 앞서서 말했듯이 현재 입거주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마련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정기우 토론자. 값싼 임대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원할 것 같은데 선별하는 과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평가 기준을 세우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 조사에 입각한 기준을 세워본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때 설문조사에 지원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저소득층 실제 생활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이들 또한 그런 철저한 선별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만 더 시간 내도록 할게요. 네, 조현주 토론자. 일단은 쪽방촌과 이제 빌라촌을 사용하여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곳을 개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럼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진광구에서 이 제2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나 예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마당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박수로 서로 격려할까요? 말을 해줘. 아니 나 한참 남았어. 왜냐면 얘는 지금 이것밖에 안 돼. 해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다 말하는데 막 올리자. 2분 2초 남았는데 근데 나 이거 9번 내가 말할 때는 조금 이렇게 말을 할 때 얘가 말하면 다 저번에 다 그게 더 왜냐면